요거 테러가 나자마자 그 IS라고 하는 네. 이슬람 국가 호라산에서 우리가 했다라고 이제 밝혔죠. 근데 이제 여기서 거치지 않고 IS는 무슬림 수감자들을 고문하지 말아라 라면서 이제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한 모든 러시아인들을 학살하겠다라는 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mon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군 예비역 소령이자 유튜브 코리아 세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세진입니다. 장군님, 지난 며칠 전에 3월 22일 날 제가 아침 일어나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아. 어떤 테러가 일어났. 크로커스 시티홀이라는 공연장에서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이 가해지고 맞아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137명이 사망을 하고 182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크로커스 시티홀이 한 9천여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함께 그 쇼핑 센터도 뭐 있고 회의장 등이 갖춰져 있어갖고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은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세종문화회관에다가 옆에 무슨 큰 쇼핑센터 같아 하는 거 같이 있는 그런 곳이 이제 테러를 당한 격이죠, 그게. 예. 요거 테러가 나자마자 그 IS라고 하는 네. 이슬람 국가 호라산에서 우리가 했다라고 이제 밝혔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라고 하면은 그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를 저질렀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IS의 이제 분파죠. 네, 예. 맞습니다. IS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과격하고 절대 봐주지 않는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직이죠. 이슬람 순위파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제거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기들이 벌이고 있는 일종의 성스러운 전쟁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하드.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하드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폭력적으로 해석해서 테러를 저지르는 교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테러가 났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사실 IS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푸틴을 엄청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소련일 때 큰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예. 거기서 전쟁을 벌였었고 또 체첸이라는 그렇지. 예. 이 다양한 군사 작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테러로 푸틴이 가진 어떤 그 스트롱맨 이미지가 많이 이제 흔들리긴 했는데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용의자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거치지 않고 IS는 무슬림 수감자들을 고문하지 말아라 라면서 이제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한 모든 러시아인들을 학살하겠다라는 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항상 무슨 전쟁이나 분쟁, 테러가 나면은 참 피해는 궁극적으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참 입는데 그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자꾸 되고 있네요. 되게 매우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도 테러할 위험이 있을까요? GTI라고 하는 이 국제 테러 위험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테러 위협이 좀 낮은 나라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제 지리적으로 이슬람 국가들과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슬람과 저희가 직접적으로 충돌한 적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했던 적도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던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IS는 대한민국을 십자군 동맹국에 포함해가지고 테러 대상으로 지목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2010년부터 한 6년 동안 이 국제 테러 조직에 관련된 한 51명 정도를 색출을 해내서 퇴거 조치, 즉 우리나라에서 쫓아낸 적도 있긴 합니다. 그만큼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모든 무슬림이 테러를 저지르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무슬림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과격한 테러 단체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미리 걸러내고 또 경계해야 된다. 했고 이 테러 같은 그 일들을 벌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아까 그 이슬람 테러 단체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이라 그런 지하드를 얘기했었는데 북한판 어떤 지하드 형태로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이 우리는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되죠. 뭐 그 테러를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갖는 것이 좋고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소위 이제 뭐 친북 내지는 뭐 종북 성향의 어떤 인물이라든지 간첩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이제 고정 간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고정 간첩을 이용해서 테러하는 방식은 항상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이번 모스크바 테러도 그렇고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테러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테러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동안 북한은 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주요 인물을 암살하기 위해서 테러를 시도했지만은 네, 이슬람이 하는 테러라든지 기타 여러 최근의 국제적인 테러를 보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네, 맞아요. 예. 1970년 6.25 전쟁 기념식 3일 전에 북한 공작원이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 그 현충문 지붕에 맞아요. 예, 탄설치를 기억이 나요. 시도했던 예. 거. 기억나십니까? 예, 예. 어,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아. 예. 그러던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 폭탄이 미리 터지면서 맞아요. 예, 예. 공작원 한 명이 사망해버리고 나머지는 도주했다.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예. 그 나중에 다 잡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우리가 이제 6.25 전쟁 영웅들을 모셔놓은 이제 호국의 상징을 부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노린 그런 이제 테러 사건이었죠, 그게. 예.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기사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게. 예, 예. 근데 이 일이 있고 13년 뒤에 거의 똑같은 수법으로 테러가 다시 발생했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버마라고 하는 미얀마의 네, 맞아요. 묘소에서 그런 테러가. 예, 예. 그때 이제 우리 그 각 부처 장차관을 포함해 갖고 정부 주요 인사 약 17명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그 대참사가 벌어졌었는데 북한은 당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었는데 그 실패했지만은 우리 정부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었죠, 사실은. 예. 예, 북한 군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정찰총국 소속의 정찰대대라든지 뭐 특수군인 뭐 11군단 이런 인원들도 이제 아주 뭐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인원이 우리가 뭐 그냥 산술적으로 알고 있는 한 20여만 명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그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갖고 있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우리 내부에도 또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크게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테러를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주제 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이 굵직한 일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테러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살았는데 이번 모스크바 그 테러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김 작가는 어땠어요? 일상을 다니면서 수상한 사람이 있거나 또 여기에 이상한 물건이 놓여져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야겠다. 네.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테러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안보 위협으로 인해서 선량한 민간인들도 많이 사망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피해가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